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2024년 내년 에너지 시장 종합 전망해보고 유망 투자처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2차 전지가 언제쯤 돌아서서 올라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그죠? 네, 2차 전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그 역시 전기차의 판매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지금 그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얘가 이 테슬라에서 과연 이 종목이 아니라 이 모델이 얼마나 매출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상당히 중요한 그 분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그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3사인 비아디라든가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샤오펑 같은 경우는 비아디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체리나 샤오펑은 지금 떨어졌고 그나마 지금 샤오펑이 요즘 약간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니오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또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전기차 매출 감소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리튬 가격은 좀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재 탄산 리튬 그러니까 LFP에 들어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리튬 탄산 리튬의 시세인데 지금 봤으면은 거의 그 10만 위안 톤당 10만 위안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많은 그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니까 이제부터 반등할 거다. 즉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도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내년에 리튬 원석 스포디뮴 같은 것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재 가장 큰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소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통 이제 전기차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것 이외에도 특히 가정용 ESS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일본이라든가 호주 같은 이런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ESS 특히 이제 가정용 ESS는 더욱더 이제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번에 한 2만 달러가 이제 뭐 이 생산 원가 수준이다 이랬는데 더 떨어졌군요. 예.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차세대 전지 그 가운데 올해도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전고체 아닙니까? 전고체를 네. 포함해서 이런 차세대 전지가 2024년 내년에는 좀 진일보 혹은 상용화돼서 나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제가 작년에 그 배터리 데이 때 가가지고 봤을 때 그때 올해 예, 올해죠. 예, 예. 올해죠. 예. 올해에 이제 그 배터리 데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화물계 전고체 즉 염화물 지금은 이제 그 배터리 3사들은 염화물 계통으로 가고 있는데 네. 산화물을 지금 좀 미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SK온이 드디어 이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쪽으로 해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산화물계하고 염화물계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을 할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또 삼성 SDI가 지금 파일럿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차 연도에 대한 그 공장 기초 자료가 이제 나올 거니까 요것이 과연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물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염소가스하고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안정성 이슈가 앞으로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얘기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쪽이 많이 얘기하는 쪽이 수소 아닙니까? 수소 네네. 관련해서는 모멘텀과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인데 첫째 네. 지금까지는 일단 50%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50% 올라온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최대 효율이 8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편리성 때문에 사용처는 아무래도 좀 증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분야는 역시 그 수소 연료 전지 차량하고 그다음에 퓨얼셀 그러니까는 연료 전지로 가는 ESS 쪽으로만 아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은 초기에 한 2030년까지는 그 정도로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오일 메이저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느냐. 특히 이제 그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그 업체들하고 수소 생태계 MOU를 체결했는데 특히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 HD 그룹,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이죠. 그쪽하고 지금 MOU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UAE의 아드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효성하고 지금 또 이런 그 수소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동 산유국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유에서 수소로 전환을 이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그 돈이 작게 들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석유에서 수소로 전환할 때 이 시설 투자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은 어떨까요? 풍력과 태양광은 아이러니하게 이제 2차 전지가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 풍력 태양광 시장은요? 일단은 여기에 국가별로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풍력 쪽이 좀 더 강할 확률이 크고, 그다음 미국 쪽은 태양광이 오히려 더 셀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미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책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그쪽으로 크게 오를 확률이 있어가지고 이제 퍼스트솔라라든가 현재 인페이즈 에너지, 그다음에 선런 이런 그 대장주들부터 해가지고서 몇 가지 종목들이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국내는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 특히 이제 풍력에서 이쪽으로 해 더 주목을 하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CS 그룹 쪽,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이제 코론 같은 이런 계열들, 그다음 코론 글로벌 같은 역시 이제 수소를 걸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에너지 시장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사실은 수주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수주가 원하는 만큼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네, 원전 산업은요? 일단은 원전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직까지는 그만큼 그동안의 그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 복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현재 원자력 에너지 경제성 자체는 최고 수준인데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그 강화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SMR이 어떻게 이제 잘 상용화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첫째가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방패장에 대한 신규 건설, 이게 2031년까지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이 방패장 신규 건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봤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에너지 관련해서 시기별로 또 어떤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유망 투자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를 일단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하고 정유, 특히 아직까지 석유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소와 정유 그리고 풍력을 일단 국내 주식에서는 주로 보셔야 되고, 하반기가 됐을 때는 이제 폐배터리 재생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전 이쪽을 이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내년 그 하반기 2024년 9월부터는 폐배터리 재생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그 중요한 회사들, 인선 ENT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이 재생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는 급등 안 하고 사실 안정적이 돼서 다행인데 항상 불안합니다. 내년 유가 전망은요? 지금 현재 유가가 바닥을 잡았다가 70달러 밑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자리 같으면은 일단은 WTI가 75달러에 다시 재진입을 했고,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펙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즉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가의 그 카르텔이 조금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씩 그런 마음대로 그걸 조정하는 이 쿼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참여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오펙에 대해서는 악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유가는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WTI는 75에서 85달러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는 그보다는 좀 더 유동성이 커가지고 아무래도 배럴당 90달러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에너지 시장 종합 전망했습니다. 에너지는 김선균 에너지. 네, 김선규 에너지머니 시간에 올해 쭉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 쫙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새해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화가 좀 있으셔서 저희 코너에는 좀 뵙기가 어려워서 아쉽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쭉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